안녕하십니까, ESP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운영 취지에 맞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기사 작성법에 관련된 강좌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본 강좌를 제가 만들게 된 배경은 시간선택제 공무원 운영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는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개선하고자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일반 공무원과는 좀 약간 다른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요구 조건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관련된 서류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취지에 적합한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 취지가 맞지 않는다면은 합격률적인 측면에서 다소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자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포스팅이 되기 때문에 유튜브 구독을 클릭을 해주시면 앞으로 더 양질의 강좌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 본 강좌를 접하신 분들은 이웃 추가 또는 공감,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행정안전부 사이트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사운영 매뉴얼에 대해서 검색을 했고 그거에 관련된 자료를 찾았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시간선택제 20시간 기준의 시간선택제 공무원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시간선택제라는 어떤 공무원 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운영 매뉴얼이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다. 그리고 운영 취지나 목적은 똑같기 때문에 그 운영 취지와 목적 부분만 일단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운영 취지,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국가에서 왜 운영을 하는지 그 관련된 운영 취지가 있는데, 일단 이 연역 부분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시간선택제 공무원 때문에 이런 법들을 개정을 했고 이런 법들을 새로 만들었다, 이런 내용인데, 일단은 여기 보시면 육아휴직 대상자에게 부분 근무 또는 공무원 제도에 도입을 한다. 그러니까 육아휴직이라는 어떤 타이틀이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 활용하기 적합한 공무원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활용하기 적합한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활용하기 적합한 공무원. 즉,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운영하게 된 배경 또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이런 사람들에게 적합하다라는 뜻이죠. 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시면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은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경우, 가장 이제 큰 대표적인 목적입니다. 대부분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지금 어떤 현실이냐면은 이제 결혼율도 점점 떨어지고 있고 결혼을 하는 연령대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이제 결혼을 많이 했다면은 지금 현재는 30대부터 30대 중반 점점 늦춰지고 있는 경우고, 출산율도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팩트이기 때문에 관련된 데이터를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 지금 현재 사회적 트렌드이기 때문에 추세이기 때문에 누구나 알죠. 그러다 보니까 왜 이제 여성들이 아이를 낳기 싫어하며 출산율이 저조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석한 결과 대부분 여성들이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출산하면은 아이 때문에 육아를 이제 도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직장을 그만두다 보면은 이제 여성들이 경력 단절이 생기고, 또 육아를 키워놓고 이제 사회에 진출하려고 할 때는 그 공백 기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회에 이제 다시 사회생활 하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직장에 취직하기도 힘들고, 기존의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계속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악조건들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이제 그런 취약계층 또는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또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제도들을 만든 거죠. 시간 선택적 공무원이라는 이런 일자리를 만든 거죠. 그래서 가장 이제 그 큰 목적이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 이런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자, 일단은 요 부분을 잘 보고 요 부분에 맞게끔 자소서라든지 이력서를 써야 됩니다. 왜냐면은 시간 선택적 공무원은 특수한 일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들이 무턱대고 지원을 했을 경우 다소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시간 선택적 공무원 자체는 뭐 급여도 많을 뿐만 아니라 어떤 보수라든지 이런 형태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단지 시간을 탄력적으로 내가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메리트 때문에 이제 시간 선택적 공무원을 이제 선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없는 분들도 있죠. 하여튼 특수한 어떤 일자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 시선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력서를 딱 봤을 때 시간 선택적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 뭐 10명을 하면 한 2분 정도. 그럼 왜 지원하느냐, 이제 그 사유를, 이런 사유를 찾기 위해서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은 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낭만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뭐 직장 생활 너무 지쳤다. 그래서 직장과 일을 좀 병행하면서 취미 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좀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 삶의 질을 좀 행복 지수를 높이고 싶다. 물론 이제 뭐 나쁜 의도도 아니고 굉장히 좋죠. 해외 같은 경우는 박수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어떤 이 문화라든지 국내 시선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뭐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또는 젊은 사람이 왜 그래? 젊은 사람이 그렇게 패기가 없어? 젊은 사람이 너무 처음 어린 나이에부터 너무 뭐 쉬운 일만 찾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없더라도 이런 사유를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은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려면 뭐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거.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어떤 취지와 목적에 맞는 어떤 그 조건을 맞춰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지원한다고 해서 다 합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취약한 계층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공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사유와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일단 해당 조건이 되고, 또 거기에 그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업무 역량을 좀 보겠죠. 자, 아무튼 또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었는데, 자,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 솔선수범하여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대를 한다. 이런 장애인, 저소득층,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직장에 장애인이 좀 취업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일반인들하고 장애인하고 경쟁을 벌였을 때 당연히 일반인을 채용하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 그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들은 취업을 못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카바를 해야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이런 취약계층들,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을 할 수 없는 또는 정상적인 근로가 하기 어려운 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우대해서 채용을 한다는 거죠. 자, 이런 목적과 조건이 있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합격하기가 다소 힘들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합격률적인 측면에서 합격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유튜브 구독 무조건 클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에서 보신 분들은 공감 및 이후 추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포스트 또는 더 많은 데이터, 더 많은 컨텐츠 또는 더 많은 자료를 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ESUP 블로그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